안녕하십니까, 조루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시장에서 무조건 대기업을 가야 되냐, 좋은 기업 가야 되냐, 이런 고민 많으시죠? 내가 작은 데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연봉 처음부터 높게 가져가야 그 다음에 순탄하게 이직할 때 연봉을 팡팡팡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꼭 대기업 가야 되나요?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왜냐면 저는 대기업 가려고 진짜 중소기업, 중견기업부터도 너무 아쉽고 막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내가 중견기업을 붙었을 땐 이 회사를 놓치는 게 내가 맞나?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입사 포기를 한 다음에 대기업을 계속 준비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경험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라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었을까? 결국에 대기업을 합격하긴 했지만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이 오늘 너무나도 궁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특히나 제일 힘든 타이밍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시즌 딱 시작됐는데 3월 정도에 붙어버리거나, 근데 거기다가 중견이고 중소야. 그러고 나서 9월에 붙었는데 중견이고 중소야, 이래가지고 뒤에 너무 많은 게 남아있어. 가면은 왠지 좀 아쉬울 것 같고, 안 가게 됐을 때 내가 만약에 끝까지 못 붙게 되면 어떡해, 이러면서 좀 고민하시면서 보통은 가셔가지고 막 대기업 지원도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즌 실패하시면 다음 시즌에 또 아쉬움 남아서 중고 신입 지원하고, 그죠? 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꼭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대기업 자체가 주는 이점은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경험들 같은 경우에 진짜 대기업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경험들, M&A라든지 ERP 시스템 구축이나 중장기 계획, 비전을 수립했다거나 제조 원가를 구축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대기업에서 얻으면 훨씬 더 내가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 좋고, 또 교육도 잘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공 방법론 자체도 알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좋긴 좋지만 꼭 대기업을 무조건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조론님 말씀은 대기업을 처음부터 꼭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많은 취준생분들은 대기업을 가는 걸 꿈을 꾸실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들에게는 너무 많은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론님은 저희가 대기업을 가지 않더라도 어떤 회사를 어떻게 취업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꼭 가지 말아야 될 중소기업 파트에서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직무 혹은 내가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 직무를 옮기더라도 명확하게 있다는 판단이 들면 사실 저는 다니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요즘 같은 시절에 대기업 가려고 노력하다가 2, 3년 정도 늘어져가지고 28, 29살 때 여자 기준으로, 남자 기준으로 30살에 대기업 가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에서 손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2, 3년 정도 갔다 박아서 압도적인 대기업을 가가지고 탈출하신 분도 있지만 퍼센트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년 정도 되는 경력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만 쌓을 수 있는 업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정해진 틀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기업 가게 되면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어떤 빌런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생긴 규정과 규칙 때문에 일이 많아진 건데, 이렇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다음에 정말 극소한 기계 부속품처럼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딱 들어갔을 때 인원이 없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면서 뭔가 체계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제대로 배울 수 있고 내가 직접 실행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중견 시작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회사만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중소중견으로 시작하고 오히려 이직해서 대기업을 좀 추구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론님 말씀 결국에는 괜찮은 중소 중견을 가더라도 충분히 대기업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대기업을 가야 되는 이런 매력적인 사항들이 대체 뭐가 있길래 대기업을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 복지를 제일 첫 손으로 꼽고 싶은데, 사실 메인 대기업들 아닌 이상은 좀 약간 20대, 30대 기업 중에서도 좀 이름 없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메인 그 그룹에 좀 쩌리 계열사 같은 경우엔 사실 연봉이랑 복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복지라는 거는 사실 인원이 굉장히 많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오히려 인원이 굉장히 적어야지 가능한 게 복지입니다. 10,000명한테 10만 원짜리 주려면 너무 많은 돈 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랑 복지는 사실 메리트가
최고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데 나머지가 주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직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점, 이 자체 때문에 대기업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엄마 아빠 기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보기에 네임밸류 있으니까 기분 좋고,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 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직 자체에서는 사실 대기업이나 중소중견이나 저는 경력기술서만 충분히 잘 쓴다고 하면은 확률 자체가 엄청나게 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애초에 저조차도 어떤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이 지나다녔던 회사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이 사람을 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인사팀 입장에서도 이런 점이 반영돼서 이제 대기업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기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견이나 중소를 다니면서 어떻게 대기업을 갈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중소나 중견에서는 제일 처음에 할 일이 사람인 잡코리아 지우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자꾸 대기업으로 점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회사 일을 자꾸 등한시하고 또 뭐 한다고 하더라도 막 제대로 안 하면서 밤에는 계속 이중생활 하잖아요. 이직 준비하고 이런 거를 먼저 좀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경력을 하나씩 늘린다, 한 줄을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딥다이빙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하라고 권하고 싶거든요. 인사라고 가정을 하면요, 조직 문화에서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냐? 지금 우리 회사가 중소중견이어가지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좀 좋은 회사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제안도 해보고, 제안이 물론 다 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자고 말을 하고,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근데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경력기술서에 이것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자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것조차도 경력기술서에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되게 디벨롭 하려고 회사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식의 시도를 했지만 실제로 전부 다 어느 선까지 가서 막혔다, 이런 얘기 자체도 경력기술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전부 다 경력이 기술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업무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중소중견 쫄지 마시고 대기업도 지원해 보시고, 이직을 할 때 그다음에 당연히 상향 점프를 하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커리어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인 잡코리아를 지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론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중견이나 중소를 들어가서 맨날 다른 데 어디 이직하지, 어떻게 중고 신입 쓰지 생각보다는 일단 지금 있는 환경에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당연히 대기업이 가지는 네임밸류적인 이점 같은 경우에 확실히 낮긴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잘 배웠고 잘 돼야지 사람들이 뽑아주는 거잖아요. 인사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의 경력 기술서만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다 보여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야근도 많이 해라, 일도 많이 해라 하는 건데, 경력 기술서만 봤을 때 이 사람이 진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기업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들도 있지만 이쪽에서 차근차근 쌓아서 그거를 압도할 만한 경험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신입분들께서 꼭 대기업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조론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결국엔 대기업을 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조언해주실 만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 시장 상황이 좋으면은 저는 대기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봐도 괜찮다고 저도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23년, 24년 때에도 사실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기업만 목매어가지고 3, 4년 정도 계속 이렇게 취업에만 매달리기에는 너무 미래가 암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기 전까지는 계속 이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간 회사 내가 대기업 안 갔다고 쫄지 말고 너무 슬퍼도 말고 거기에 안착하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